여러분 혹시 임계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임부장이나 임차장과 같은 직함이 아니라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이 임계장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최초의 노인노동 르포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 작가와 노동절인 오늘 노인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공기업 사무직으로 38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다시 뛰어든 노동 현장에서 쓴 메모를 이번에 책으로 엮어내신 건데요. 처음에 메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억울함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예. 제가 그 퇴직 후에 그 시급 노동을 하는데, 네, 부당한 처사가 아주 뭐 비일비재했어요. 네, 다른 동료들은 뭐 시급 일터란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좀 체념하고 살았는데, 저는 예전에 노무 업무를 담당을 해봐서 네, 이런 불법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면 금방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상담을 했던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불법은 비정규 일터에서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오히려 드물다. 다 아, 알고는 있지만 네, 행정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네, 예, 특히 조사를 시작하면은 고용주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근로자를 해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억울함을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 네, 예, 저희 하소연을 이렇게 말없이 들어주는 이가 바로 제 수첩뿐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메모를 시작한 거예요. 네. 노동부에 알리면 뭐 거의 한 40년간 일을 해와셨으니까 노동부에 알리면 금방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반응들은 이게 일반적인 거야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를 하고 넘어가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무직으로 계실 때 38년 동안 재직하실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충격이 하도 많았지만 네. 결국은 이러한 말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음, 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좀 체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체념. 네. 은퇴 이후에 일자를 찾는 것부터 쉽지가 않으셨다고 들었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시대는 뭐 젊은이들도 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세상에서 그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이 단순 노무직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퇴직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를 한번 구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젊은 직원들이 저를 뭐 부를 때 네.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거나 어, 어르신, 어르신 그렇게 불러요. 직장에서요? 네, 근데 나이 든 저를 뭐 꼰대로 여긴 것이겠죠. 근데 뭐 어, 도저히 뭐 견뎌내기 좀 어려웠어요. 네, 뭐 그러나 일자리가 뭐 아주 없지는 않아요. 네네, 제가 사는 이 도시만 해도 그 생활 정보지에 하루에 2만 개 일자리가 나와요. 네, 예, 그러나 그 2만 개가 거의가 더럽고 힘든 일자리예요. 네네, 이런 일들은 청년들이 피하니까 음, 그래서 노인에게 몫이 돌아오는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렵게 그 찾은 첫 번째 일자리가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배차 계장이셨어요. 거기서 이 네. 임계장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려면 좀 긴데 임계장이라는 것은 뭐 하나 뭐 줄임말인데 뭐 네,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다 뭐 그런 줄임말이에요. 네네, 예, 제 직책이 그 버스회사 배차 계장이었는데 네, 그 근처에는 그 계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주 수두룩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조리 그 싸잡아서 임계장이라고 부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음, 임계장은 그 모든 그 노인 노동자를 일컫는 그런 말인 것이죠. 네. 네. 처음 들으셨을 적에, 이게 그러니까 좀 모욕적이라고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좀 처음에는 뭐 모욕보다는 그 끝에 그 장자가 네. 뭐 계장이란 벼슬을 따는 게 아니고 노인장이란 그럴 뜻이거든요. 노인장.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벌써 노인이 아닌데 노인장이라 그러나 그런 점이 좀 서운했어요, 사실은. 뭐 아, 모욕적이지 않았고요, 네. 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예. 임계장으로 부르더라. 은퇴 이후에 일하셨던 곳이 네 곳인데요. 한 4년 동안 네 곳이라고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매번 해고를 이제 오랫동안 일을 못 하시고 해고를 당하셨더라고요. 주로 어떤 이유들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38년 동안 뭐 해고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4번 해고를 당했어요. 그 그러니까요. 사연들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네. 버스 회사에서는 일하다가 버스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 부상 이튿날 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그 화단에 물을 주면서 네. 양동이로 퍼붓다 그런 이유로 결국 해고를 했고, 네. 또 그 고층 빌딩에서는 그 임원 사모님 차량을 향해서 네. 뭐 이분이 그 주정차를 위반했는데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런 기막힌 이유로 또 해고를 했어요. 네. 또 터미널 고속이라는 데서는 제가 이제 일하다 쓰러졌는데 회사는 제가 그렇게 쓰러진 것을 그냥 노황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한 저에게 전화로 또 해고를 통지했고요. 이게 뭐 대기업일수록 더욱 그 비전하고 좀 비정하고 좀 네. 잔인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네. 아 그런 거 다 불법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나 불법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합법입니다. 이게 예. 합법이라고요. 네, 이 합법의 근거는 이거 취업할 때 쓴 계약서입니다. 네. 그 계약서를 보면은 이 비정규직을 자르는 것은 이 종이를 자르는 것보다 더 쉽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네. 합법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인쇄된 문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퇴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네. 네, 이것이 고용주들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말 그대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사인을 하니까 동의했다. 그러니까 언제든 말 그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군요, 처음부터. 그렇, 네, 대응할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다른 것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도 당하셨고 뭐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 버스에 머리를 부딪혀서 입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는 회사에서 병원비도 좀 대주고 뭐 무급 휴가라도 보내주고 이래야지만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바로 다음날 그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건지. 병원비 그러- 지원도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시급 노동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일 안 하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네. 대체 인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일터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준비해 놓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 그러나 시급 일터는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아프면 바로 해고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것은 시급 일터에서 모든 그 일터에서 공통적인 것인데 제가 처음에 버스 회사에서 아프다는 이유로 더구나 업무상 그렇게 다쳤는데 네.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아. 그러나 지금 시급 일터에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네. 시급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해고를 당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초반에 고용노동부 쪽에 얘기를 해도 전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한 가지 그 부당 해고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가 이 부당 해고를 당해서 한번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청한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근데 네. 그가 말하기를 이 불법 해고에 해당하려면은 고용주가 그것을 시인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고용주가 시인을 안 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처럼 노인 노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음.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노인 노동의 실태를 네. 정부가 잘 모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작가님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다가 잠깐 안 들리는데 혹시 스피커폰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입을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네네. 그래서 책에서 이 노인 노동자를 늙은 소, 일회용품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네. 아, 여보세요? 네. 네네. 네네.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군요. 지금은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 네. 네. 그 늙은 소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죠. 혹시 이제 늙은 소가 이게 굴레를 쓰고 뭐 일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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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뭐 소니까 이 혹사를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또 노인이나 비정규직이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뭐 노인이고 비정규직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노인이나 비정규직은 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네. 소가 하는 일은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정규직이나 노인이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네네. 노인이 한다고 해서 그 노동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 하는 노동이라면 모두가 신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지금 작가님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정말 이것만은 개선하자, 이것만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노인 일자리 개수, 일자리 그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정부는 또 이것을 업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물론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거 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에요. 일터 위생이나 근무 환경도 노약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뭐 이번 코로나에서 사망한 사람은 거의가 노약자라는 점을 보면 음. 쉽게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사실 고령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문제는 이렇게 뭐 최저임금 인상처럼 뭐 추가적 비용을 요한다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뭐 갈등이 수반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뭐 법과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노인 노동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 따뜻한 시선만 있으면 네네. 내일이라도 바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가 많이 왔어요. 공감한다, 동감한다라는 문자인데요. 우광명님이 저도 임시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차별이 많았습니다. 모든 임시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5642번님,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걸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작가님 짧게 그 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나요? 네, 그 독자 한 분이 그 조금 전에 네. 그 좀 뭐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네. 그 만화 송곳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알죠. 거기에 네. 나오는 대사를 이렇게 독후감 대신한다고 보내오셨네요. 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분명 하나쯤 뚫고 나온다.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롭다가 가장 먼저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뭉클한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